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리스 장기 렌트 제일 잘하는 남자 제이리스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매번 억소리 나는 차량만 한번 가지고 와보다가 이렇게 한번 5천만 원대의 차량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오늘의 차량 아직까지도 BMW에서 F 시리즈 F바디가 남아있는 그러한 BMW X2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MW에서 지금은 전 라인업이 G바디, 쉽게 얘기해서 모든 바디 프레임이 G, 알파벳 G바디로 들어가지만 풀체인지 전 라인업인 F 시리즈, F바디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도 이렇게 있으니 한번 참고를 한번 해봐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F바디 중에서도 X1 그리고 X2 이 두 차종에 대해서만 마지막 F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안타깝게도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값비싼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지지만 이 5,300만 원짜리 BMW X2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웬만한 게 거의 다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2로 보실 것 같으면 차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드밴티지가 있고 M 메쉬 5,590만 원짜리의 차량 두 가지의 차량의 라인업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갖고 온 차량 어드밴티지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봐드리면서 제가 기존의 BMW 118D 수입차를 가장 먼저 구매를 했을 때 제가 운행을 했던 차량인데요. 안에서 보니까 기존 1시리즈, F 시리즈 118D와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기가 아직 2022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차량을 산 지가 지금 뭐 거의 한 8년, 9년이 된 것 같은데 그 차량과 한번 비교라고 하기보다는 8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런 부품을 쓰고 있을까라는 의문점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점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거야! 오늘은 일단은 엔젤라이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엔젤라이는 이제 동그란 라이트를 의미를 하는데 앞에가 살짝 까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LED 라이트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식적인 명칭은 BMW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구형 방식에 대한 엔젤라이는 없어지고 이 앞에가 이렇게 뚫려버린 뭐 거꾸로 된 C 모양? 뭐 그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5 시리즈, 7 시리즈 그리고 뭐 3 시리즈도 그렇고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가 돼서 나오는 차량들에 있어서는 이 상당히 세로 키드니 그릴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BMW 4 시리즈가 나왔을 때 이 차량이 뉴트리아가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새록새록하게 이렇게 F바디에 이렇게 키드니 그릴을 보니까 옛 생각도 살짝 나면서 조금 이때 디자인도 물론 완벽하게 뭐 진화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키드니 그릴이 굉장히 안전적인 디자인감을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BMW는 벤츠와 다르게 뭐 아방가르드, 익스클루시브 이러한 등급 라인 자체가 없다 보니까 BMW의 로고는 여기 정확하게 하나가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M 스포츠 패키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단 범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와 이런 디테일한 감성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X2지만 그래도 조금 M 메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단 범퍼를 조금 색다르게 그리고 조금 손을 많이 보고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뭐 여기 뭐 에어덕트 같은 경우에도 뭐 뚫려 있거나 막혀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혀 있지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구현을 해냈고 이 하단 뭐 프론트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M 스포츠 패키지에 대한 디자인을 많이 극대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키드니 그릴을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데 F 시리즈에 오히려 또 이 디자인을 보니까 큰 게 또 어색하다 느껴질 만큼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많이 구사를 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측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량은 소형 SUV이기 때문에 4360mm라는 전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패밀리카로 탄다 라고 하기는 조금 안타깝지만 이 차량은 여성분들이나 아기를 가진 어머님분들이 타기에 가장 적합하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는 제가 잠시 후에 타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고요.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을 보게 되면은 Y형 5포크 형식으로 19인치 휠로 나와 있는 X2 어드밴티지 차량이고요. 그리고 M 메쉬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차량 가격은 약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휠은 20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1과 거의 동일한 프레임 바디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차량은 X2입니다. 짝수의 X 시리즈는 뭐다? 쿠페 형태, 뒤에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이 C필러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X2, 그 다음 X4, 뭐 X6 같은 경우에는
X1, X3, X5, X7과는 다르게 뒷 라인이 이렇게 독특하다, 엉덩이가 이쁘다, 이건 인정해줘야 돼. 쉽게 얘기해서 뒤태가 너무나도 이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도 X2는 좀 신기하게 나 BMW 탄다 이런 감성들을 좀 많이 넣어주고 있어요. 로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주유구, 뭐 보조석 쪽에도 이렇게 하나가 엠블럼 위치를 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 BMW를 정확하게 타고 있어, 자랑을 시키기에는 정확하게 좋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필러, B필러, 뭐 C필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쿠페형이다 보니까 좀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X2 차량에는 쿠페 형태는 맞지만 그렇게 낫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X4나 X6는 확실하게 이 C필러 쪽이 쫙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X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차량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쿠페 형태의 정확한 라인업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뒷좌석에 타는 뭐 성인이나 아기들이 조금 더 여유로운 공간을 느끼실 수는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바디와는 다르게 F바디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슈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어라운드 뷰라든지 컴포트 액세스, 전동 트렁크 이런 것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모두 다 들어가니까 옵션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사시는 걸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를 소지한 채 문이 잠겨 있을 때 여기 손을 놓으면은 문이 열리는 방식이고,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문이 잠기는 방식인데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뒤에는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좌석에만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타고 다니던 BMW에서 가장 싼 BMW 118D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앞뒤를 다 넣어줬었는데 5천만 원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옵션들은 너무나도 좋은데 이런 옵션들을 빼먹었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도 하고, 이걸 왜 뺐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야. 자, 그럼 한번 후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얘기해서 후면을 봤을 때는 이 차량이 F바디다라는 거를 인식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디테일한 감각적인 테일램프나 듀얼 머플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이 차량이 풀체인지가 되어서 아무래도 G바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재원상으로는 분명하게 F시리즈 풀체인지가 되기 전에 차량이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한다고 동생 한 명 따라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 떠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화가 좀 나네요. 갑자기 이렇게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뭐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약간 두텁게 나오는 게 인기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얇게 나오는 테일램프의 구도 자체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나온 건데요. 사실 X2가 풀체인지가 되면 저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F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디자인적인 요소로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BMW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트렁크도 열리지만 후방 카메라로도 존재를 하지만, 후방 카메라는 여기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머플러 팁은 돌출형 배기 머플러 팁으로서 이렇게 두 발이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엠팩의 강도나 구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디퓨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밋밋하다. 아휴. 그리고 5천만 원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눈이나 빗길에 안전한 X드라이브가 있는데요. BMW에서 X드라이브란 4륜 구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BMW의 4륜 구동은 내가 노면을 타이어로 인지를 시켜서 연비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효능도 있는 X드라이브인데요. 노면이 평탄하고 고속주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2륜으로도 움직이지만 비포장도로나 이런 저속에서는 4륜 구동을 겸비를 하기 때문에 지능형 4륜 구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은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2000cc의 4기통 192마력의 28.55 토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기통 2000cc 가솔린 치고는 나쁘지 않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사실 디젤 차 사기가 굉장히 꺼려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젤 값이 정말 너무나도 비쌉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리스나 장기 렌트를 하시는 분들이 디젤을 해야지 잔존 가치가 높기 때문에 월 납입료를 좀 저렴하게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요즘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또는 이런 가솔린 차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발이. 자, 한번 트렁크를 열어봤는데요. 유모차가 하나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빡빡하게는 3개까지, 여유있게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렁크 규격 같은 경우에는 폴딩을 하지 않은 채
로 보시게 되면은 기본 470리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2열을 폴딩을 하게 된다면 1355리터까지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짐을 실어야 된다, 앞에 2명밖에 안 타는데 적재를 많이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폴딩을 하고 달리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존 F 시리즈 오너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러기지가 굉장히 별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얘가 되게 플라스틱으로 탄탄하게 나와요, 다른 차량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물티슈나 아니면 휴지, 곽티슈 아니면 뭐 이것저것 어느 정도의 물체들을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나오는 러기지 같은 경우에는 흐물흐물하고 뒤에 뭐를 실을 수 없게 나와요. 그냥 뒤에 있는 물체가 앞으로 튀지 않게끔만 역할을 하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소시키고 뒤에 물건들을 조금은 적재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00만 원짜리 차량이지만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이고요. 시동을 끈 채 뒤에 와서 마지막에 트렁크에서 짐을 다 빼고 나서 잠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전체적인 차량의 도어가 잠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한번 들어갈게요. 이렇게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일단은 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어떤 거다, 사람의 시각마다 좀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핸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F 시리즈의 기존 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다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볼륨 올리는 버튼, 낮추는 버튼, 음소거, 그리고 모드나 통화, 그리고 통화 종류, 이런 버튼들이 있기는 한데, 핸들이 신형이 아니라 아직은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자체적으로 뭐 딸린다 안 딸린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고전적인 방법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셀프 모드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면요, 계기판 또한 바늘 계기판이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바늘 계기판이 좋아요. LCD는 좀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터치 방식의 LCD 모니터는 적용이 되고요. 진짜 지금부터 안타까운 점들, 그리고 까야 되는 것들 까겠습니다. 이건 까야 돼. 이거 진짜 7, 8년 전에 쓰던 그 프레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즐겨찾기 버튼, 뭐 1번, 2번부터 있고, 뭐 볼륨 버튼 있고 하는데 다 플라스틱 마감 재질로 돼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기존 구형 방식에서 모든 걸 다 따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뭐 송풍구 뭐 버튼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좀 안타깝긴 하네요. 뭐 열선 시트는 이렇게 있지만 통풍 시트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식 기어봉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완전 고전적인 방식을 다 따라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빙 모드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센서 이런 식으로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파킹 브레이크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BMW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이 조그 셔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조그 셔틀이 원래는 F 시리즈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작았다가 나중에 커진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왜냐면 여기에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글씨를 입력을 하거나 하면은 여기 적혔는데 그런 기능들은 빠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이 조그 셔틀 자체도 굉장히 구형틱한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을 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 저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고 이 앞에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데요. 뭐 그렇게 넓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쪽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BMW 순정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하이파이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문 열고 닫는 버튼 다 플라스틱 마감 재질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윈도우 버튼도 이렇게 안타깝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BMW 메모리 시트가 시트 옆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면서 뭘 만질 수는 없습니다. 감각적으로 익히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해드리고 싶고요. 아시겠죠?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는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패널이 하나 장착되어 있고, 열게 되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지만 그렇게 넓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조금 완전한 구형에 대한 그런 부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귀엽게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끝에 보시게 되면은 X2 5천만 원 초반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분 좋게 후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후면을 타봤는데요, 헤드룸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에 반면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딱 탔을 때 시트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트가 진짜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석보다 뒷좌석이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트가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카시트를 달거나 아니면은 애기들이 뒤에 탄다라고 했을 때 가끔 정차를 해 있거나
차량을 주차를 하고 나서도 뒤를 쳐다봐서 아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눈 시각 자체가 너무 하단으로 밑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시트가 올라와 있는 거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라는 걸 저는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뒷좌석에 뭐 성인이 탔을 때는 그렇게 불편하거나 답답한 건 없지만 아이들이 탔을 때는 시트가 높은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시는 거는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자체는 넓지는 않지만 뭐 좁지도 않다, 적당하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5천만 원대니까 뭐 이 정도는 감안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투존 송풍구가 이렇게 위치해 있지만 밑에 C타입으로 이렇게 충전 포트가 이렇게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300만 원이라면 저는 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사지 않는지 그에 대한 이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BMW X2 20i 어드밴티지 차량을 한번 설명을 해봐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후면에서 말씀드렸죠. 이 차량이 5,300만 원이면 안 산다. 아마 저랑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솔직히 이 차량 5,300 생돈 주고 누가 사겠습니까? 하지만 가이드라인 기본 할인 자체가 약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이 차량에 대한 값어치는 조금 더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 600만 원 받고 진행을 할 거냐? 절대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프로모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담당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제가 선을 맞춰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600만 원보다 많은 약 700만 원가량의 할인까지도 맞춰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3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빼게 되면은 4,600만 원 정도의 차량 가격을 보여지는 건데요. 요즘 반도체 이슈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들을 많이 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리스사나 렌트회사의 기존 금리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조금의 더 신중함은 더욱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한 가지 바람인데요. 차량 비싸게 사고 싸게 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은 저희 제이리스 장정훈과 한번 골똘히 머리를 맞대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가는 거야! 저희 영상 오늘 어떠셨나요? 내가 기존의 1시리즈를 탔지만 거의 비슷한 프레임을 갖고 있는 이 X2 어드밴티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드렸는데요. 저희 제이리스는 리스와 장기 렌트 딱 두 가지 상품만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고 전문적인 인재들로만 구성을 해 있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이 오늘 마음에 드셨다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리스와 장기 렌트 문의 주실 때는 항상 제이리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